괴물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을 시사회를 통해 미리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일본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하겠으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은 콘텐츠 시청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괴물의 주인공은 미나토와 요리 두 소년입니다. 사오리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등장하는 미나토의 엄마로 남편과 사별한 싱글맘입니다. 사오리의 남편은 불륜 상대와 밀월 여행을 떠난 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2015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일본의 싱글맘 가정은 79만 세대, 부자 세대는 9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는 일본 전체 세대의 2%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처럼 일본 싱글맘도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 관련 산업에 존재하는 싱글맘도 존재합니다. 일본 지방은 우리나라처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수입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직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헤어진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는 비자발적 싱글맘이 아닌 선택적 싱글맘입니다. 선택적 싱글맘은 출산, 양육에 대한 능동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포괄하는 자발적 싱글맘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 늘어난 가운데 결혼보다 나의 삶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일본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보다도 보수적이고 전통적 가족관이 지배합니다. 이런 구조 속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일본 여성의 선택적 싱글맘이 늘고는 있지만 전체 싱글맘의 삶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미나토의 초등학교로 찾아가 항의하지만 교장 마키코는 끔찍한 불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만큼 악의적으로 대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숨진 손녀 사진을 사오리에게 잘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진짜 학교 폭력 피해자는 미나토의 친구 요리입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원조 국가는 일본입니다. 1980년대부터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이지메라는 용어가 등장한 일본은 학교 내 괴롭힘이 일찌감치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방관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학폭을 예방하기 위한 방관자 교육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 학폭이나 이지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일본 최대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지메 보험을 판매할 정도이고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폭과 왕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학폭이나 왕따 문제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미나토의 담임교사인 호리는 억울합니다. 많은 이가 그를 미나토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라 의심하지만 오히려 미나토는 반 친구들을 벌벌 떨게 만들 정도로 폭력 성향이 강한 아이로 묘사됩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대표되는 교권 추락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교대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교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일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권 추락과 교사 감소는 일본 교육계의 큰 문제입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은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부모의 힘이 너무 강해졌고 그런 부모 교육 속에서 자란 많은 아이는 교사를 경제적 교환 가치, 즉 학력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교사를 보호해줄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 괴물 속 호리처럼 낙인 찍히거나 조직 보호를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됩니다. 2022년 초등학교 교사 채용 전형 시험 경쟁률은 고작 2.5대 1로 2011년 4.5대 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권 추락과 기피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아빠 없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미나토는 자신은 괴물이라며 소리 지르고 울며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미나토의 가장 친한 친구 요리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아빠로부터 학대받는 아이입니다. 요리의 아빠는 떠난 아내를 원망하며 아들을 학대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어린이 척까지 만들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등 아동 문제는 점점 더 일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일본에서는 아동 7명 중 1명이 다양한 인생 기회와 권리 박탈을 야기하는 상대적 빈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 속 부모의 가난은 그대로 자식에게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미나토와 요리는 친구끼리의 호감, 이상의 사이로 발전합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의 나라, 일본의 성소수자 문제는 어떠할까요? 바람직하고 유연하며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특히 그들의 인권 문제에 공감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 트랜스젠더로의 정체성을 발견한 대기업 부장의 스토리를 그린 심야 드라마가 공영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매스미디어가 성소수자의 다양성을 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덕적 집단주의가 강하지만 일본은 적어도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동성애 공감 여부를 떠나 적어도 이 문제는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다수입니다. 사적 문제에 공적 판단을 개입하는 건 프라이버시 침해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성소수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게 사실.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일본 정치계가 이 문제에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기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고발하거나 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작품은 많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시선으로 관객들이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작품은 찾기 어렵습니다. 영화 괴물은 그 작품입니다. 괴물의 사전적 의미는 괴상한 사람 혹은 물체입니다. 뭔가 수상하고 의심되며 나 혹은 우리를 해칠 것 같은 존재. 안타깝게도 점점 이 사회엔 다양한 괴물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회는 타인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괴물로 재단해 무시하고 외면하며 혐오합니다. 못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뜻밖의 괴물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영화 괴물을 보고 나는 누군가를 괴물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영화 브로커를 보고 잠시나마 실망했던 마음이 이 작품을 보고 다시 돌아와 다행이기도 합니다. 영화 괴물을 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이 작품을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시나리오와 연기, 연출도 훌륭하지만 주옥 같은 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은 작품 감상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